점유한 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나 봐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 물건에 어떤 채권이 있나 봐요.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갚을 시기가 된 경우, 돈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문장이 세 줄짜리예요.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넘어가면 중간중간 끊어서 읽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이놈이 주어. 소수로 가요.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언제?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끊어지는 거예요. 문장을 읽으실 때는 중간중간 끊어서 해석에 들어가야 돼요. 자, 유치권이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갑이 승용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카센터, 카센터에 승용차를 맡깁니다. 수리를 맡겨요. 그러면 을은 이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겠죠. 넘겨줬으니, 입고시켰으니까. 점유하면서 수리 들어갑니다. 수리 완료. 그러면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 수리비 채권 그래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만자예요. 만자. 약어로. 자, 갑 수리가 다 됐네요. 수리비 100만 원 나왔습니다. 카센터 사장님이죠. 갑이 죄송한데요. 100만 원 오늘 없어요. 내일 드릴게요. 대신 차는 제가 오늘 써야 돼서 내일 꼭 드릴 테니까 일단 키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인 을이 차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단골이면 몰라도 내일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럴 때 돈 100만 원 주실 때까지 당신 승용차죠. 못 돌려드립니다. 빨리 100만 원 가져와요. 잡아버린 거예요. 이 물건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태어나요. 유치권이 여기서 태어나요. 유치하다, 유치한 놈. 그 유치가 아니야. 유치장이야. 이거 유치장. 머물유, 둘치예요. 내 휘하에 머물게요. 두어요. 100만 원 줄 때까지 승용차 못 돌려드립니다. 인도 거절하는 거. 내 휘하에 둬요. 인도 넘겨주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언제까지? 돈 줄 때까지. 자, 그러면 갑과 을의 이 유치권 취득 원인. 카센터 사장님께서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는데 둘이 계약했나요? 유치권 설정 계약? 수리계약 말고 유치권을 설정하자는 아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까지는 설정 계약을 통해서 태어나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갑과 을은 유치권 설정하자는 설정 계약이 없어요. 그냥 법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을이 이 물건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 채권이 발생했다면 이 채권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줘도 돼요 라는 이 유치권을 법이 먹여준 거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다르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태어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걸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유치권은 앞으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법정 스님이 아니고 법 규정을 말해요. 법률 규정의 준말이 법정이 앞으로 계속 들어요. 법정 지상권. 법정 사실은 유치권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법정 유치권이에요. 이걸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래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근데 왜 하느냐? 그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유치권은 계약이란 게 없어요. 설정 계약이란 게 없이 법이 정한 이 요건.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네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다면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하세요. 이제 이해가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 그러면 이 세 줄짜리에서 어디에 밑줄 칠고 싶어요?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 자, 막 뱉어. 틀려도 돼요. 뭘 수집어해. 서로 다 틀릴 건데. 점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권 동그라미. 밑줄 또는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 알아서 하세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또 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봐봐요. 을이 전에 갑한테 동네 사람이에요. 돈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 자, 설명 들어봐요. 을이 채권자인데 반드시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나와야 돼요. 채권. 반드시 채권이 있을 때 담보물권은 태어나요. 얘가 채권자니까 갑은 수리비 100만 원을 줘야 될 채무자죠. 반드시 채권이 나와요. 자, 을이 전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해봐요. 똑같은 채권자죠. 진짜 갚아야 되는데 이놈이 돈을 안 갚아, 100만 원을. 그런데 어느 날 승용차 고장났다고 들어왔어요. 잘됐다. 이놈, 너 전에 내가 빌려준 100만 원 줄 때까지 나 승용차 못 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수리 안 했어. 전에 빌려준 돈 갚을 때까지 네 승용차 나 안 줘. 안 돼요. 이 채권은 반드시 유치하고 있는, 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그래서 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밑줄 치는 거예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채권 아니야. 이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 그래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목적물로부터 발생할 것.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지금은 느낌만 가지면 돼요. 자, 이제 봐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요건. 반드시 채권이 있어라.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 돌려주지. 그죠? 그래서 채권, 점유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 물건을 내가 점유하네요. 돈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담보물권인데 이제 보는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볼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지 아파트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 채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저당권은 돈 빌려주고 채권 나왔죠? 돈 빌려주고 채권자가 돈 받을 때까지 담보 잡은 물건을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또 이해를 해야죠. 자, 봐봐요. 갑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얘는 은행이에요. 담보대출 3억을 일으켜요. 그러면 은행은 3억 주세요. 나중에 대여금 채권,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돈 받을 채권자, 반드시 채권이 나와요. 얘는 나중에 3억 담보대출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예요. 항상 채권자, 채무자. 유치권하고 저당권 동네는 채권이 나와요. 채무자. 자, 나중에 3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은행이 그래요. 계약할 때, 금전소비 돈 빌려줄 때 뭐 달라는 거야? 다 담보 주란 얘기야. 담보를 요구해요. 그럴 때 자기 소유 아파트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대상은 부동산. 자, 여기 대상 한번 해보죠. 안 중요하지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대상은 물건. 자, 물건에는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결국 제가 예로 든 게 승용차죠. 지금 승용차 유치하고 있죠.
승용차가 유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승용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움직이니까. 따라서 유치권의 대상, 객체는 승용차도 되고 나중에 공사하면 나중에 이제 건물로 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해야 되니까.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다 돼요. 물건이니까. 하지만 저당권은 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만 가능해요. 자, 부동산 주세요 하니까 토지 또는 아파트, 건물을 담보 제공했죠. 항상 계약합니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2개 써요.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서 1장.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반드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모든 제한 물권은 유치권 제외. 다른 놈들은 설정, 계약 플러스 각 저당권, 지상지역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등기 박으면 이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자, 항상 왼쪽은 채무자가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소유자가 설정자, 권리자가 권자예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저당권은 어떤 힘이 있느냐?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에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지가 담보자본,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채권자보다 이런 말도 익숙해지면 돼요. 자기 후빠 또는 일반 채권자, 담보 없는 그 사람들을 제끼고 자기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 줄여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우선 땡기려면 경매권을 줍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경매칠 수 있는 경매권을 줘요. 전세권자도 있었죠? 전세권은 2가지 측면. 들어가서 합니다. 세서 합니다. 용익물권적 측면. 그 다음 전세금 안 주면 경매로 날려서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의 주된 기능은 이거예요. 우선 변제권이에요. 다른 놈을 제껴버려서 자기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경매권도 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은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로 잡은 담보물권인데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할까요? 점유하지 않을까요? 은행이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갑이 점유하면서 삽니다. 얘는 저당권자는 등기만 박을 뿐 점유 이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특성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이 2개는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통행만 하고 물만 끌어쓰고 수도관만 매설하지 갑당에 갈 일이 없겠지. 용수지역권은. 조망지역권도 마찬가지죠. 밑에 집 갈 일이 없어. 통행지역권만 하루에 2번 다녀. 어찌됐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2번째, 저당권도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은행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가 살죠. 사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설정자가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과실수취권은 이놈한테 있다. 다 연결돼요. 사용하는 놈이 세봤거든. 과실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를 옮겨오지 않아요. 등기만 박아요. 이게 가장 기초 개념이에요. 그 다음 반드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요. 원칙. 돈 빌려준 놈이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지만 유치권은 수리비 채권 1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처음 들어보죠? 찍어봐. 법조문 봐봐요. 유치권의 내용이죠. 유치할 권리가 있다. 법조문에 유치권자는 지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다. 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없지. 그럼 찍어봐.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법조문에 없잖아. 유치권의 내용에. 즉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만 있지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이게 기출 5번이야. 지금 내용이 없는 내용을 괜히 한 거야, 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1월 달에 할 거야, 1월 달에.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법 조문을 그래서 봐야 돼요. 법 조문을 봐야지 이의력이 높아져. 나중에는 5월 달 그쯤부터는 이제 법 조문 안 보고 내용으로 계속 확인해도 되는데 4월까지는 무조건 법 조문 보고 내용 갑니다. 그래야 민법 실력이 올라가요. 자꾸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석하는 실력을 계속 키워야 돼. 왜? 우리 시험 지문은 이걸 읽고 해석이 들어가야 돼. 민법이 특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단계가 2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그 다음 이게 옳은 설명인지 장난을 쳐놨는지 판단 작업. 그래서 자꾸 읽어봐야 돼. 자꾸.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할 권리만 있지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다. 이딴 내용이 없구나.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채권이 반드시 나오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다 해서 담보물권에 속해요. 자,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소유권 맨 밑에.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 힘이 다 있는 완전 물권 뭐 그딴 말이 있어요. 자, 오른쪽 소유권의 일정 파트를 제한 들어갑니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사용수익권 등을 빼앗아오죠. 담보물권,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태어나요.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이 있어요. 다만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저당권은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오늘은 개념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요. 자, 이제 물권의 효력, 물권 청구 간단히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입문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법률 용어를 좀 쭉 스크린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제가 워낙 기초니까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물권의 효력, 법조문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 제목에 있고 법조문 2개가 나와 있어요. 조문 제목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 밑에 2번째 조문이 소유물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청구권이에요. 즉 소유권의 기한, 소유자가 하는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 그러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내 소유 물건에 어떤 방해가 들어온 경우 그 방해 치워주세요, 제거해주세요 라는 청구권일 거예요. 방해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방해 예방 청구권은 지금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 자체 글자에서 한번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방해를 미리 예자야. 미리 방어해. 즉 아직 방해는 없는데 곧 방해될 것 같아. 그럴 때 방해 안 되게끔 예방조치 좀 해주세요. 예방조치 청구권이에요. 결국 물권적 청구권은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3개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래서 내용이 있죠. 종류 3개.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1, 2, 3번 봤죠? 오늘은 종류만 할 거예요. 자,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권에서 넘버 3에 들어가요. 25회부터 지금 7년 연속 출제되고 있어요. 3문제씩.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일단 개념을 아셔야죠.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지금 다 써줘야지.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용하는 물권,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어요.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에 유치권, 저당권이 있어요. 자, 얘는 소유권으로 듭니다. 소유권과 같은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이 누군가에 침해됩니다. 물건이 누군가 제3자에서 침해될 때, 자, 내 물건을 도둑놈이 가져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가서 빼앗아온다. 빼앗아오면 안 돼. 빼앗아오면 안 되고 법적으로 해야 돼요. 돌려달라. 공손하게 얘기해야 돼. 도둑놈 돌려주세요. 제 거예요. 빼앗아오면 안 돼요. 자, 침해됐을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물건이 침해됐을 때 도둑놈이 훔쳐갔을 때 돌려주세요. 기타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장 중요해요. 물권자가 합니다. 소유자, 지상적 전세, 저당권자, 점유권이 있는 점유자 그래요. 물권자가 뭔가를 침해 시 돌려주세요 또는 방해 제거 좀 해주세요. 물권자가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겠죠.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어떤 침해가 들어오면 배척, 침해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예를 통합니다. 우리 사례, 실제 사례가 이렇게 나와요. 갑소유 토지예요. 을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습니다. 무단 점유, 불법 점유, 허락 없이 점유, 다 같은 말. 불법 점유, 점거, 다 같은 말. 그러면 갑소유권은 침해된 거죠. 지가 허락도 안 했는데 딴 놈이 자기 땅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물권은 모든 권리는 법이 보호해줘요. 침해가 일어나면 이 권리자, 소유자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물권이 침해됐을 때 이 소유자를 위해서 법이 침해자를 상대로 네 땅 돌려받으세요. 그래서 점유하는 모습으로 침해하면 야, 이 도둑놈아, 내 땅을 왜 네가 점유하니? 나한테 점유 넘겨. 즉 나가란 얘기예요. 나가란 얘기는 점유를 넘기란 얘기지. 이게 반환 청구예요. 내 소유 물건을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 이걸 줄여서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건자 띄어버려서 소유하는 물건 돌려주세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물권 청구의 종류예요. 가장 중요한. 구체적으로 반환은 내 토지 넘겨주세요. 토지 인도 청구. 할 수 있다로 끝나. 기출 3번. 자기 토지를 불법 점거한 놈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시험 지문 3번 나왔어. 절대 정답점은 안 나와. 왜? 너무 쉬우니까. 하지만 지문 하나는 자리 하나 딱 차지해요. 토지 인도가 넘겨주세요. 반환이랑 같은 말이에요. 건물을 점거했으면 건물 인도해 주세요. 건물 인도 청구. 자, 그러면 이게 반환 청구인데 이 침해의 모습에 따라 침해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구별된 게 종류예요. 반환 청구라는 것은 침해자가 점유하는 모습으로 침해를 해. 내 물건을 도둑놈이 훔쳐갔다거나 불법 점거한다거나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점유하고 있을 때 돌려줘 하는 게 반환이에요. 돌려주세요. 즉 반환은 나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왜?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너는 나가세요. 그거예요. 내 가방 돌려주세요. 내 땅에서 나가세요. 이게 돌려주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반환 청구. 두 번째, 방해, 침해 같은 말이에요. 방해하는 것 치워주세요. 제거, 없애주세요.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이건 침해의 모습이 점유 이외의 모든 모습이에요. 점유하고 있으면 돌려주는데 점유하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 제거해 주세요. 방해하는 것 제거해 주세요. 청구. 세 번째, 이게 제일 안 중요해요. 개념만 아는데 현재 방해는 하고 있잖아. 근데 곧 방해될 것 같아. 그럴 때 방해될 것 같으니까 빨리 예방 좀 해줘. 예방조치 청구해요. 방해 미리 예방 청구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모습에 따라 3가지.
내 물건을 네가 점유하고 있어, 이 도둑놈. 돌려줘. 반환.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너 나가 또는 돌려줘. 점유 이외의 모습으로 방해하고 있으면 그거 제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제거 청구. 자, 그러면 을이 갑소유토에 허락 없이 농사 짓고 있으면 너 나가 하면 되겠죠. 돌려주세요 하면 끝나. 문제는 이놈이 건물을 올렸네.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다 그래요. 남의 땅에 건물 허락 없이 신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갑소유토지. 이 건물은 누구? 무조건 신축자 소유예요. 건물은 무조건 지돈 들여서 신축한 거니까 건물은 무조건 신축자 소유. 그냥 외웁니다. 건물은 무조건 신축자 소유. 도둑놈 소유예요. 땅 도둑놈이지.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누군가 을이란 놈이 지 허락 없이 자기 땅에 건물을 올려서 살고 있네. 그러면 갑은 내 땅 돌려주세요 할 수 있죠. 지 땅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문제예요. 이 건물은 자기 게 아니죠. 그러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을 거니까. 그러면 가지고 가 할 거지. 야, 네 건 가지고 가고 깨끗하게 원래 내 땅 돌려줘야. 근데 건물은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건물은 없애주세요. 없애고 이거 돌려받으면 안 되지. 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건물은 철거해 주세요. 내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이 물건은 치워주세요. 이게 어디 갔어? 방해? 제거의 예예요. 그래서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토지 넘겨주세요라는 청구권이 2개를 행사해야 돼요. 갑은 건물 철거하시고 내 토지 넘겨 순서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철거 청구가 대표적인 방해 제거예요. 내 토지 소유권, 내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이 물건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예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건물 올리면 철거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건물 소유자는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배웠던 지상권, 토지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현실에서는 지상권 없어요. 법정상권 빼놓고는. 현실에서는 다 임차권으로 빌려요. 임대차로. 현실에서 세 사는 방법은 임대차가 토지 전세도 거의 없어요. 건물 전세도 없고 다 임대차라고 생각하면 현실은. 하지만 우리 시험은 지상권도 한 문제, 전세권도 한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토지 사용 권한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토지 전세권이든 토지 임차권이든. 그런데 얘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죠. 무단 신축, 무단 점유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없으니까 이 건물은 철거돼요. 그 다음에 철거, 토지 인도 청구가 세트로 같이 작동돼요. 이게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침해됐을 때 치워주세요,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물권자가 청구한다 해서 물권에서 나온 힘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 효력, 효과, 힘이에요. 물권이 침해되면 이 물권자한테 법이 어떤 힘을 주느냐?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이 힘을 줘. 이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하는 모습에 따라 점유하는 모습을 침해한다. 돌려주세요. 너 점유하지 말고 나에게 돌려주세요. 반환. 점유 이외의 모습으로 침해한다. 그 모든 침해 제거해 주세요. 침해나 방해나 같은 말이에요. 방해 제거 청구. 예방은 시험 안 나와. 그래서 철거 하나가 더 있어. 이놈이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박아버렸네. 지가 마치 매매로 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 근데 위조 서류를 통해서 등기됐죠. 그러면 현재 겉으로 등기부 등본상은 을이 소유자로 등기됐죠. 자, 갑은 팔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판 것처럼 항상 등기부 등본은 등기 원인이 기재돼요. 매매로 기재하겠지. 증여, 상속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고 대표적인 게 그냥 매매가 대부분이요. 돈 주고 샀는데요. 그렇게 신청해요. 등기소에. 그러면 그러셨어요? 등기했죠.
서류가 다 들어왔으니 이게 위조 서류 등기, 위조 등기. 자, 그러면 겉으로 등기부 등본에 얘가 소유자로 등기됐죠. 지가 샀고. 을 소유자다 아니다.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마치 지가 소유자처럼 등기를 박았어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유효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이게 우리 객관식 시험이야. 맞냐 틀리냐 싸움이에요. OX 싸움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자, 둘 중 선택해봐요. 위조 서류를 통해서 등기된 이 위조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은 힘이죠. 법이 이놈한테 힘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돈 주고 안 산 위조 나쁜 사기꾼인데 힘 안 줘요. 무효예요. 위조 등기는 당연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 겉으로는 이놈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동산 토지 건물 소유자는 누구? 갑이란 얘기지. 즉 등기부 등본 기재하고 실제 소유자가 불일치해요. 등기부 등본상은 우리 소유자로 되어 있어. 즉 대외적으로는 우리 소유자로 보여. 소유자로 등기됐으니까 지가 샀다니까. 하지만 실질은 소유자가 아니지. 왜? 이 등기는 무효. 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노란색이 어디 갔나? 자, 엄청 중요해요.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죠. 이 소유자로서 등기된 힘이 없다는 얘기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권이 없다예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 없을 무. 없다로 끝나요. 소수로는. 무효죠. 없을 무.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저당권 등기를 위조해서 박았다. 저당권 없다. 전세권 등기를 위조해서 했다. 전세권 없다. 즉 99% 우리는 소유권으로 나와요. 소유권 없다.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여전히 등기부 등본 기재와 다르게 얘가 소유자예요. 등기부 등본하고 실제 소유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등기가 무효다. 없다. 뭐가? 소유권 없다. 소유권 없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누구? 갑이겠지. 갑이겠지. 둘 사이 중 이놈이 아니면 이놈이겠지. 그래서 소유자는 여전히. 자, 그러면 갑은 소유자도 아는 놈이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지금 등기 박혀 있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놔둔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얘가 소유자로 보이니까 얘가 팔아먹을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야 임마 너 임마 무효등기 말소해. 무효인 네 명의 등기 말소해 주세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게 소유자가 하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예요. 등기 말소해 주세요. 이 앞에 무효는 우리 시험지에 뜨지 않아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는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갈려요. 만약 이 등기가 유효 등기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유효 등기인데 어떻게 말소해? 이렇게 있는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려면 반드시 이 등기는 무효 등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다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무효니까 말소 등기 또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이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중 셋 중 어디에 속할 것 같아? 이 무효 등기 말소해 주세요. 반환 같아요? 방해 제거 같아요? 둘 중 하나야. 방해 제거지. 내가 소유자인데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방해. 얘는 점유 아니죠? 따라 점유 이유의 모습이지. 점유 이유의 모습으로 침해하고 있는 네 무효 등기 없애주세요. 말소해주세요. 치워주세요. 건물 치워주세요. 등기 치워주세요. 방해 제거 청구에 얘가 이 두 개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반환 청구 봅니다. 내용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허락 없이, 이게 본권 없이 점유한 자야. 본권 없이 점유한 도둑놈을 상대로요. 본권이 뭐다? 본권.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죠. 따라서 무단 점유한 놈을 같은 말, 본권 없는 점유 그래요. 본권 없이 점유한 자를 상대로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넘겨주세요. 토지 인도. 건물 넘겨주세요. 건물 인도. 이게 반환 청구야. 하지만 2번 방해 제거는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 침해하고 있네요. 그때 그 방해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건물 지어주세요. 건물 철거 청구. 그 다음 무효등기 말소 없애주세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 자, 이게 방해 제거다. 절대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왜 하느냐? 이 지금 철거 청구하고 등기 말소 청구 우리 시험점에 계속 또 이 용어를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방해 제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철거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 단어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방해 예방. 현재 방해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곧 방해가 생길 것 같다. 예를 봐요. 옆집 공사하는데 쓰러질 것 같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다. 옆집 쫓아간다. 쫓아가야지. 건물 넘어질 것 같아요. 빨리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보수공사 좀 해봐. 이게 예방조치 좀 해주세요. 건물 안 넘어지도록. 아직 치매는 안 일어났어. 근데 곧 넘어질 것 같아. 예방조치 해주세요. 안 중요해요. 자, 여기서 법 전문 보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법 전문 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자, 소유자는 주어 나왔고 지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해가죠? 문제는 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어. 자, 그러나 점유하는 놈이 내 물건을 점유하는 점유자가 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네요. 내 물건을 점유하는 놈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때에는 그놈은 나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임차인이라고 해봐요. 지금 그러나 거기 해석하는 거예요. 내 물건을 현재 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을이 무단 점유자가 아니라 만약 을이 2년 기간으로 나랑 계약한 임차인이라고 해봐. 2년 기간으로 세사하는 임차인. 그러면 내 소유물은 맞는데 기간 중에 1년 차쯤에 나 소유자니까 내 토지 돌려주세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때 할 수 있다 없다. 해도 이놈은 나 아직 세 1년 남았는데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점유하는 점유자가 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즉 본권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임차권이 있다면, 전세권이 있다면, 지상권이 있다면, 그럼 점유할 권리 그거 뭐다? 본권을 말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 점유할 권리가 점유할 수 있는을 생략한 단어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 이해가요?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얘기예요. 임차인을 말하는 거지. 그럼 임차인은 기간 중에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요? 아니면 아직 1년 남았는데요? 해요. 아직 1년 남았는데요? 반환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를 말해요. 점유할 권리. 그러면 그 위에 내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이 점유는 무슨 점유? 내용에 있듯이 본권 없이 점유한 무단 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점유한 놈한테 돌려주세요 하는 거지 임차인한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 기간 중에는. 그래서 이 조문이 저기 첫 번째 줄 법조문 소유자는 자기 소유 물건을 점유한 자. 이 점유는 그 말이 내용 봐요. 1번에 1번. 본권 없이 점유한 놈. 자, 밑줄 본권 없이 점유한 놈. 종류의 양거래 1번에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본권 없이 점유한 놈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하는 거야. 본권 없이 점유한다. 거기다 써놔요. 무단 점유, 불법 점유 다 같은 말이에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게 본권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훈련하시라는 얘기요. 민법은 유사어 반대어를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자, 봐봐요. 무단으로 점유했다. 불법으로 점유했다. 결국 점유할 수 있는 본권 없이 점유했다. 그 다음 점유할 권리가 없다. 아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점유할 권리가 이놈은 없다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은 말을 하는 걸 빨리빨리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무단으로 점유했다. 허락 없이 점유했다. 다 같은 말. 불법으로 점유했다. 본권 없이 점유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점유하고 있다. 본권이 점유할 권리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단으로 점유했다. 불법으로 점유했다. 본권이 없다. 점유할 권리가 없다가 다 같은 말을 한 걸 빨리빨리 체득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지문을 읽을 때 속도가 빨라져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시간이 걸려.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유사어 반대어. 그래서 다 같은 말. 노력하면 돼요. 무단점유, 불법점유, 본권이 없지. 본권이 뭐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잖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 다 같은 말을 한 걸 언제 한다? 지금은 이해하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신다. 집에 가셔서 그냥 막 읽어. 무단점유, 불법점유, 본권 없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지 생각하면서 뱉어버려요. 자꾸. 그럼 익숙해져요. 그래서 본권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놈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오케이. 스톱. 그만할 거예요. 이제 10분간 쉬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기초. 여기까지 하고 아마 오늘 여기 하면 끝날 거예요. 다음 주 한 주는 어쩔 수 없어. 다음 주 한 주는 무효 취소 해제 개념 볼 거고 기초 법률행위라는 게 뭐고 의사표시란 뭐고 그것만 할 거예요. 아직 1시간 남았어요.